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제주를 시작하겠습니다. 제주 지역의 코로나19 확산세가 계속되면서 방역당국은 물론 도민들의 우려도 큰 상황이죠. 제주도가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를 2주 더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김항섭 기자의 보도입니다. 술집과 음식점이 밀집한 제주 시내거리. 한창 장사 준비를 해야 할 시간이지만 가게 상당수가 문을 닫았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격상 이후 이곳을 찾는 사람들의 발길이 눈에 띄게 줄었기 때문입니다. 지난 23일부터 음식점과 카페의 매장 영업시간이 밤 10시에서 9시로 앞당겨지면서 자영업자들의 고통은 클 수밖에 없습니다. 집세도 내야 되고 그렇다고 있는 직원들을 자를 수 없어서 직원 인건비도 내줘야 되는 상황인데 타격이 엄청나게 크다고 봅니다. 평상시 매출의 한 4분의 1이죠. 그렇다고 문 닫을 수는 없고 그래서 이제 코로나가 지나가기를 기다리는 거죠. 하지만 최근 일주일 하루 평균 제주 지역 코로나19 확진자는 32.7명. 노래방과 종합병원, 대형마트 등 다중이용 시설을 중심으로 집단 감염이 계속되면서 결국 제주도는 다음 달 12일까지 현행 4단계인 사회적 거리두기를 2주 더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오후 6시 이전 4인까지와 오후 6시 이후 2인까지인 사적 모임 제한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특히 매장 면적이 3,000제곱미터 이상인 대규모 점포 종사자들에 대해서는 유전자 증폭 PCR 진단검사를 실시합니다. 또 목욕업소의 정기이용권 발급을 금지하고 해수욕장 폐장과 함께 계절 음식점 영업 중지도 연장됩니다. 식당과 카페에 대한 밤 9시까지 매장 영업 제한도 유지되지만 칸막이가 설치된 PC방의 경우 음식물 섭취를 허용하는 등 일부 조치가 완화됩니다. 바이러스가 머무는 지점은 고위험 시설인데 고위험 시설 약 5만 6천 명들이 있는 시설, 기관, 단체를 거의 매일 집중 점검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한편 제주에서는 어제 코로나19 확진자 23명이 발생했고 오늘도 오후 5시까지 21명이 발생한 가운데 422명이 격리 치료를 받고 있고 늘어나는 확진자를 치료할 제4생활치료센터는 다음 주부터 운영을 시작할 예정입니다. MBC 뉴스 김항섭입니다. 고3과 교직원의 백신 접종이 마무리되면서 등교 기준이 완화됩니다. 제주도 교육청은 오는 30일부터 2주 동안 학생 수 500명 이상 고등학교는 현재 3분의 1 등교에서 3분의 2 등교로 완화하고 500명 이상 초등학교의 경우 1학년에서 3학년까지는 매일 등교, 나머지 학년은 3분의 1 등교토록 했습니다. 또 500명 이상 중학교는 현행 3분의 1 등교를 유지하고 500명 미만 초중고는 자율적으로 전체 등교 여부를 결정하며 유치원은 전체 등원하게 됩니다. 한편 오늘 오전 9시 기준 제주에서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아 치료 중인 학생은 70명, 교직원은 4명입니다. 22년 전 변호사 살인 사건 살인 교사 혐의로 구속된 피의자 김모 씨가 경찰의 프로파일러 조사 결과 당시 사건 현장에 있었을 가능성이 높다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한편 검찰 송치에 앞서 취재진 앞에 선 김 씨는 관련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박주영 기자입니다. 지난 1999년 11월 5일 제주시 삼도 이동 제주 북초등학교 인근 골목에 주차된 승용차에서 흉기에 찔려 숨진 채 발견된 이모 변호사. 지난해 6월 한 방송을 통해 자신이 이 변호사 살인을 교사했다고 자백한 뒤 캄보디아에서 붙잡혀 국내로 소환돼 구속된 55살 김모 씨가 검찰에 송치됐습니다. 사건 배경과 관련한 의혹에 대해 관련이 없다고 밝힌 김 씨는 유족들에게는 미안하다면서도 살인 교사 또는 살인 혐의에 대해서는 강하게 부인했습니다. 직접 살인을 하셨나요? 그런 사실 없습니다. 실제로 사실을 밝혀드리고 처벌받아야 죄가 있으니까 처벌을 받아야 되고. 경찰 조사에서 사건 당시 이 변호사가 입었던 양복에서는 이 변호사 외에 다른 DNA가 나오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김 씨에 대한 프로파일러 조사 결과 김 씨가 사건 당시 최소한 범행 현장에 있었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김 씨가 범행에 사용된 것과 비슷한 모양의 흉기를 직접 그려 보여주고 당시 골목 상황 등 현장 정황을 자세히 진술했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경찰은 김 씨가 직접 범행을 저질렀을 가능성에도 무게를 두고 범행 동기를 파헤치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는 앞으로도 저희는 이 직접 범행 여부에 대해서는 계속적인 검찰과 협의하면서 수사를 진행하려고 하고 있고 검찰에서도 그렇게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또 경찰은 김 씨가 이 변호사 사건 이후 다른 사기 사건으로 지명수배된 뒤 13개월 동안 해외로 도피했다고 진술해 시효 적용에도 문제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구속기한 안에 수사를 마무리해 김 씨를 기소할 계획인 가운데 김 씨에 대한 첫 공판은 추석 연휴 이후 열릴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박주연입니다. 정부가 4.3 희생자 배보상을 차등 지급하는 방안을 철회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오영훈 의원과 제주도에 따르면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은 최근 배보상 기준 연구 용역진에 차등 지급을 하지 않도록 검토하라는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부는 다음 달 초쯤 용역 결과가 나오면 유족회를 대상으로 설명회를 연 뒤 최종안을 확정하고 특별법을 다시 개정해 내년부터 배보상을 시작할 계획입니다. 10여 년 전 제주 첨단 과학기술단지를 만들었던 JDC가 IT, BT 기업들을 더 유치하겠다며 첨단 과학기술단지 2단지 개발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부지가 한라산 기슭의 청정 지역이다 보니 환경을 파괴하면서까지 새로운 산업단지를 만들어야 하느냐는 논란도 일고 있습니다. 조인호 기자입니다. 한라산 기슭 제주 첨단과학기술단지 옆에 펼쳐져 있는 84만 제곱미터 넓이의 푸른 숲. JDC가 IT와 BT 기업, 연구소들을 유치하겠다며 첨단과학기술 2단지를 건설하겠다는 예정 부지입니다.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가 환경영향평가 심사를 앞두고 현장 방문에 나섰습니다. 도의원들은 해발 300m의 고지대에 대규모 산업단지를 만드는 것이 중산간 보전 정책에 맞지 않는 데다 하수 처리 대책도 부실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다들 보시다시피 저기 보십시오. 거의 숲과 녹색지대인 거죠, 녹지. 그런데 저런 공간들이 전부 다 이제 산업지 용도로 바뀌는 형태가 되다 보니까 청중 지역에다 이런 단지들을 만들어 놓으면서 중수도 처리를 10%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아요. 훨씬 더 높여서 자체 처리할 수 있도록 하고 저 밑으로 내려가는 것을 최소화시켜 나가야지. 부지 한복판에 고등학교가 있고 바로 옆에 아파트 단지도 있어 민원이 잇따를 것이라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안전 문제는 당연히 생기겠지만 그런 부분에서 여러 가지 조치를 취하겠지만 거기서 발파도 해야 되고 또 공사하면 쾅쾅쾅쾅 소리 날 거고 소음 문제가 발생할 건데. JDC와 첨단과학기술단지가 과연 제주도에 필요하냐는 작심 발언도 나왔습니다. JDC는 제주도 땅만 파헤치는 기업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 대규모 단지 해가지고 지금까지 마무리 제대로 된 거 없지. 법정 소송 걸어져 있지. 그걸로 인한 피해는 순수 우리 제주도민들. 그리고 산업단지 우리 제주도에 꼭 이거 필요합니까? 도의회는 오는 31일 첨단과학기술 2단지 환경영향평가 동의안을 심사하지만 도의원들이 부정적인 의견을 제시하면서 심의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됩니다. MBC 뉴스 조인우입니다. 코로나19의 여파로 무상 감자를 실시한 제주항공의 주식 거래가 2주간 정지됩니다. 제주항공은 오늘부터 다음 달 9일까지 주식 매매 거래가 정지되고 액면가 5,000원에서 1,000원으로 감자한 신주는 다음 달 10일 상장된다고 밝혔습니다. 올 상반기 1,567억 원의 영업 손실을 기록한 제주항공은 5대 1의 무상 감자와 함께 2,100억 원 규모의 유상 증자를 마치면 재무 구조가 크게 개선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제주항공 주식의 6.1%를 보유하고 있는 제주도는 40억 원 규모의 유상 증자에 참여하기로 하고 동의안을 제주도 의회에 제출했습니다. 제주 하수처리장 처리 용량을 늘리는 현대화 사업 공사업체 선정을 위한 입찰이 유찰됐습니다. 제주도는 지난 10일부터 어제까지 제주 하수처리장 현대화 사업 설계와 시공을 입찰했지만 한 곳도 응찰하지 않아
공사 조건을 다시 검토한 뒤 다음 달 재공고하기로 했습니다. 건설업체들은 공사 기간과 비용이 충분하지 않아 적자를 볼 수 있다며 입찰에 참여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입찰이 계속 늦어질 경우 오는 2025년 완공 예정인 공사도 지연될 것으로 보입니다. 제주지방은 사흘째 폭염주의보가 발효된 가운데 늦더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오늘 제주시의 낮 최고 기온이 33도까지 올랐는데요. 주말 동안 폭염은 계속되겠습니다. 내일과 모레 모두 31도까지 올라 무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비구름도 잠깐 지나겠는데요. 서해상에서 발달한 기압골이 제주에도 영향을 주면서 내일 새벽부터 오후 사이에 비가 가끔씩 내리겠습니다. 양은 많지 않겠고요. 5에서 40mm 정도 예상됩니다. 비는 대부분 지역에서 내일 오전에 그치겠고 동부 지역은 오후에도 비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일요일에는 대기 불안정으로 낮 한때 한라산 동쪽 지역을 중심으로 소나기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당분간 열대야가 이어지면서 주말인 내일 아침 기온도 25도를 웃돌면서 시작하겠고요. 내일 낮 최고 기온은 북부 31도, 동부 30도가 예상됩니다. 주말 동안 바다의 물결은 1.5m 안팎으로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한편 내일까지 남해 서부 먼 해상에서는 비가 오면서 천둥 번개가 치는 곳이 있겠는데요. 이 해역에서는 해상 안전사고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당분간 30도 안팎의 무더위가 이어지겠고요. 다음 주 후반에는 비 소식이 잦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제주에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접종한 60대가 숨져 보건당국이 역학조사에 나섰습니다. 제주도에 따르면 그제 도내 한 의료기관에서 아스트라제네카 2차 접종을 마친 60대가 어제 오전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이에 따라 코로나19 백신 접종 후 사망자는 13명으로 늘었는데 이 가운데 8명은 질병관리청 조사 결과 백신과의 인과성은 없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찰이 공무원의 비위 행위를 포착하고 제주시청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제주경찰청은 코로나19 방역에 따른 유흥업소 대상 단속 과정에서 제주시청 모 부서 소속 A씨의 비위 사실을 포착해 입건하고 해당 사무실을 압수수색해 컴퓨터 파일과 휴대폰 등을 압수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현재 수사 중인 사안이라 구체적인 비위 행위에 대해서는 밝힐 수 없으며 관련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압수수색을 진행했다고 밝혔습니다. 어제 오후 7시 10분쯤 제주시 도두항 서쪽 방파제 테트라포트에서 58살 A씨가 떨어져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습니다. 해경은 목격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제주경찰청은 아동학대와 금품수수 혐의로 아시안게임 금메달리스트인 A씨를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7년부터 2년 동안 중학생을 대상으로 운동을 지도하는 과정에서 제자 3명에게 폭행과 폭언 등으로 학대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A씨는 제주도 체육회 소속 전임 지도자 신분으로 레슨을 하더라도 레슨비를 받을 수 없도록 한 규정을 어기고 레슨비를 받은 혐의도 받고 있는데 A씨는 규정을 인지하지 못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제주지방법원 형사 1단독 신병직 부장판사는 지난 1월 27일 자신이 일하던 모 편의점 안에 들어가 현금 5만 원과 휴대폰이나 PC 등에서 사용하는 선불식 상품카드 10여 장을 훔친 뒤 200여만 원을 충전한 혐의로 기소된 25살 박모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심판사는 피해는 회복됐지만 자신이 일하던 편의점을 상대로 누범 기간의 범행을 저질러 실형이 불가피했다고 밝혔습니다. 제주도는 다중이용시설 297곳을 대상으로 점검을 벌여 밤 9시 이후 매장에서 영업한 일반 음식점 한 곳을 적발해 감염병 예방법 위반 혐의로 고발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출입자 명부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거나 체온계를 비치하지 않은 일반 음식점과 농어촌 민박 3곳에는 행정지도 명령을 내렸습니다. 제주도는 오는 31일부터 도내 30살 이상 선원과 불법 체류자를 포함한 외국인, 노숙인,
도서지역 거주자, 접종 희망자 등 2,500명을 대상으로 코로나19 예방 얀센 백신 접종을 시작합니다. 백신 접종 희망자는 주소지에 상관없이 보건소로 신청하면 됩니다.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소비자 불만 상담도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소비자원 제주지원에 따르면 올 들어 지난달까지 접수된 소비자 불만 상담은 3,708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94건 감소했습니다. 유형별로는 헬스장과 피트니스 센터 관련이 147건으로 가장 많았고 유사 투자 자문이 126건, 의류나 섬유 118건, 숙박시설 75건 등이었습니다. 제주도 상하수도 본부는 오는 10월부터 신용카드와 은행 계좌로 수도요금을 자동 이체할 수 있는 시스템을 도입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은행 계좌 자동 이체의 경우 금융기관을 방문하지 않고 ARS를 통해 신청할 수 있는 서비스도 제공됩니다. 뉴스데스크 제주를 마칩니다. 행복한 주말 보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